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금요일 밤에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미국 증시가 폭등을 했는데요. 어, 파월 의장의 이제 매파적인 성향에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에 굉장히 큰 온풍, 훈기가 돌았습니다. 그로 인해 국내 야간 선물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저도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을 보낼 수 있었고 제 짱구 박사 채널을 애청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도 또한 굉장히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을 만든 거는 주말에 저 또한 시장에 대한 공부와 지난 뭐 미국 뭐 페드 관련된 지표 그리고 고용 등등 각종 지표를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의 갑작스런 스탠스 변화가 시장에 온기를 주었는데 또 돌연 태도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출발을 해서 그런 단서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뭐, 이게 꼭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좀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금리 관련해서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했죠. 그 이유는 10월 달에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증시가 대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스탠스적으로 뭐 금리 말 하다가 결국은 금리를 올렸죠. 올리면서 또 증시에는 충격이 왔어요. 일단은 시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안전 자산으로의 자금의 이동, 즉 위험 자산이 점점 축소가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번에 사실 파월 의장 발언에는 많은 내용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월 의장 자체 발언 속에서 보면은 일단은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대차 대조표 대차 대조표 근데 대차 대조표에 대한 축소도 진행을 하겠다고 하네요. 이거는 10년 동안 미국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고 대략 시장에 8조 달러 정도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중 4조라는 돈을 찍어서 발행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회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스탠스까지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잠시이지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회수를 해야만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가 가능한지 이 돈을 회수 안 하고 추가적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거는 나중에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파월 의장의 이런 스탠스 변화는 굉장히 큰 부분이죠. 문제되면 정책 변경에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미 증시에 굉장히 큰 훈풍을 주었습니다. 보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 뭐 발언에 급등을 했고 이런 다우 미 증시도 급등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파월의 비둘기파 발언도 중요하지만 고용지표 호재도 굉장히 큰 몫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몫을 했고 지금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발언으로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인내심을 갖겠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동결에 대한 의견이 시장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인하로 가겠다.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금리 인하. 이거에 대한 뒷받침은 FF라는 선물 때문에 지금 그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더라도 언제든지 이런 스탠스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다른
방향에 대한 자료를 찾고 다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준은 경기 둔화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것보다는 이런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등등에 대한 거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연준의 존재도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자,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라는 데서 한번 출발을 해봤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고용으로 한번 노동시장에 대한 자료를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고용이 계속해서 가팔랐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고용 증가세가 꺾일 때, 이런 고용 증가세가 꺾일 때 이런 환율도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곳을 보더라도 고용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어요. 사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이 기간, 금융위기 기간에 엄청난 양적 이런 완화로 인해서, 그리고 돈을 풀었기 때문에 시장이 10년 동안은 왜곡이 됐지만 평균적으로는 보면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가 전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명목상으로 봤을 때도 금리가 높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10년간 이어지다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꺾인다라는 생각은 저는 좀 하기가 싫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단기간으로 차트를 보는데요. 일단 이 차트는 35년간이고 이거는 최근 뭐 2, 3년간인데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고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거에 맞춰서 이런 금리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요. 이런 노동 시장의 타이트함과, 즉 타이트함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고용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위에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고용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보시다시피 임금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거기에다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을 한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44% 인상이 진행이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10몇 프로 인상하고 또 인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44%라니 어마어마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금리가 인상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죠.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모든 게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런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거죠. 모든 게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걸 짓눌러야 된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게 되면 앞으로 1월달 발언이 끝나고 2월, 3월 이 기간에 고용이 현재 추세와 똑같이 지속적으로 고용 시장이 지나치게 좋다면 3월에 금리 인상을 바로 진행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3월이죠. 그러니까 뭐 상승을 한다면은 연초에 바닥을 찍고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은 3월에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해버린다면 이것도 굉장히 큰 시장에 충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시장에서 말하는 금리 인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어제장이죠. 금요일장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고용자 수 변화. 뭐 시장에서는 17만 9천을 예상을 했는데 27만이 나와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보다 굉장히 높은 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더 움직였고,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 동결에 대한 힘이 점차 잃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여러 관점에서 봐야 되고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너무 하락을 할 때 공포보다는 그 하락에서 기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 반대로 시장이 올라갈 때는 주의라는, 좀 더 시장을 명확히 왜 얘들이 움직이는 건지, 언제 또 어떠한 이유로 시장을 다시 끌어내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테니스 게임이든 주식 투자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공통적인 실수는 한 방에 끝내려는 거라고 합니다. 만약 시장이 월요일날 막 올라가고 좋을 것 같아서 뭐 신용이라든지 미수라든지 몰빵이라든지 그런 거를 함부로 쓰다 보면은 인생 한 방에 골로 갈 수도 있으니, 항상 네, 원칙과 비중 조절해 가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밤 9시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